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2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오늘 오랜만에 제이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예, 아주 오랜만이죠. 계속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번에도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왜냐하면 요즘은 신문의 시대예요. 조선일보가 판치는 시대고요. 그렇죠. 네, 물론 유튜브의 시대이기도 그렇죠. 하지만은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네, 네. 유튜브 모니터. 지금 제이 씨가 민원연에서 이제 유튜브 모니터 팀을 지금 5월부터 네. 예, 약 9월까지 의학. 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9월까지 할지 조금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 정도 10월까지는 해볼 수 있을라나 아무튼 모니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보고서여가지고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에 여경 혐오론도 했고요. 또 네. 이현주 TV에 대해서도 했고 황교안 그 발언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주로 이런 혐오 콘텐츠. 네, 이주민 예, 그렇죠. 여성 이주민과 여성에 대한 혐오, 성차별적인 발언.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국제 결혼 중개업 그 업자들이 올리는 유튜브가 있대요. 그래서 네. 이거를 모니터를 했습니다. 네. 그 국제 결혼 업체, 중개업체의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한 이유는 사실은 지난 7월 초에 이제 남편이 결혼 이주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우리가 뭐 그 여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서 그것도 지적하는 보고서를 한번 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여러 원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국제결혼 자체가 이제 중개업자를 통해서 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 그것이 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렇게 썸 타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매인데 그 중매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죠. 우리 국내의 어떤 중매 사이트들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요거를 네. 집중 모니터를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민원연이 하는 모니터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느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국제결혼 중개업이 어떻게 뭐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 체크리스트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네. 그 모니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지금부터 시작할 거는 국제결혼 중개업 관련된 유튜브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를 드릴 거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쁜 공작새 아가씨 나와 결혼해주고 민원연 유튜브 모니터. 국제 결혼 특집. 내 꼴이 멋지지 않나요? 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국제 결혼 유튜브가 있다는 것도 좀 처음 알았어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이거 하면서 있다고 처음 보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 업체 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막 뭐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그냥 포털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또 이제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광고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거를 홈페이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홈페이지에 뭐 듀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보면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와서 돈을 내고 뭔가 가입하면 정보를 매칭 시켜주고. 매칭 그쵸. 시켜주는 방식이죠.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막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유튜브에 올리는 게 한두 개 올려야 되잖아. 우리 이런 업체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매칭이 돼요. 우리한테 오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만 올려야 광고 되는데 영상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지금 올린 게. 유튜브를 딱 들어가시면 네. 저희가 보통 한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보면은 뭐 영상이 한 30개 정도가 이렇게 딱 떠요. 한 화면에 쫙 뜨는데 그 30개 화면에 다 여성들의 얼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국제 결혼을 희망하시는 그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저기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얼굴이 전시되어 있는 거죠. 쫙. 그래서 그걸 클릭하면은 그 여성에 관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국내 결혼 업체나 이런 데는 이렇게는 안 하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쵸. 하잖아요. 해서 매칭해주면은 그 사람만 이렇게 프로필 전달해 근데 주거나. 유튜브는 다 공개돼 그쵸. 있는 바로 상태인데? 공개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이 사진을 보면은 정말 기괴한 게 이게 그 여성들이
그냥 마치 막 우리가 물건에 가면 뭐 과자 이렇게 막 컵라면 이렇게 전시되어 있듯이 그냥 사람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쭉 아이고. 30개, 40개, 100개씩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내가 국제 결혼에 관심이 있으면 가서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영상 이제 인터뷰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 국제 결혼 중개업자가 막 물어보는 거죠. 뭐 나이는 몇 살이야, 뭐 키는 몇이야, 뭐 몸무게는 몇, 뭐 부모님은 잘 계시나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이런 영상들이 막 수백 개, 300개, 400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강아지 그 분양하는 이런 원래 그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되게 지금 동물권 그 이야기하는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도 이제 입양이나 그러니까 유기견 입양하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은 그럼 이제 강아지 이렇게 지금 하나 찍어가지고 얘는 무슨 종이고 뭐 상태는 뭐 어떻고 막 이렇게 예쁜 동영상 같은 거 막 올려주고 이래요. 전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그거랑 너무 비슷하다는 인상을 강아지도 그런 게 받았어요. 강아지도 그런 게 있어요. 강아지도 그런 것도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그거 동물권 업체 그 업체가 아니고 주장하는 그거야? 단체에서는 네. 그것도 왜냐면 사람이요 이렇게 그거 막 보다 보면 얘 너무 예쁘다. 얘 입양하고 싶어. 막 얘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하나 골라서 살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람을 결혼할 사람을 그렇게 외모 막 보고 되게 충격적이죠. 일단 외모 그 다음에 이제 뚜껑 열어서 뭐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듣고 내가 선택하라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돼. 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것들이 많이 나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벌써 지금 네. 이상한 질문들이 있던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이 유튜브에서 이런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25개의 업체를 찾아냈어요. 네. 와, 25개나 있어요. 네, 뭐 엄청 더 많은데 더 많아요? 일단은 구독자가 1,000 이상인 음. 이 25개 업체를 찾아냈고 네.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들이 올린 영상이 4,515개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와, 많죠. 진짜 많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518개 정도를 이미 추출해서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 발언이 있었는지 굉장히 이게 사실 말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근데 진짜 늘 우리가 어려워요. 이걸 오히려 네. 알려주는 꼴이 아닌가. 이 그렇죠. 생각도 좀 근데 하지만 이렇게 들긴 나쁜 사례들이 있고 뭔가 좀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네. 이런 문제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익명으로 좀 채널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A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했듯이 결혼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요. 근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제 중개업자가 그 이제 결혼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아가씨는 조금 나이가 있는데 이쁘네요. 94년생, 피부도 괜찮고 화장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 잠깐만. 지금 인터뷰 해주는 그 중개업자 아저씨가 지금 이런 아저씨가 질문을 얘기하는 한다는 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또 중개업자가 이제 그 결혼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약간 땡땡 씨는 어려 보이네요. 99년생? 첫 번째 아가씨보다는 한 살 더 어린 거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딸이 99년생인데.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99년생 안춘부. 그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는 중개업자랑 이제 국제 결혼을 이제 하는 한국인 남성과 막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냐면 중개업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고객한테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여자를 택해야 됩니다. 사장님 기준에선 몸무게 46kg 이하 솔직하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는 몸무게 46kg 이하의 여성이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거기서. 자, 여기서 이제 국제 결혼의 과정 왜 사장님의 눈높이를 지 맘대로 정해주는 거야? 이 업자 아저씨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황당하네요. 참. 사실 뭐 지금 자기가 지금 배려한다는 거야. 그치, 지금 그쵸. 날씬한 분으로 지금 소개시켜주겠다고 지금 그런 내용 배려하는 되게 거야. 많아요. 네. 참 나온. 사실 국제 결혼 과정을 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통상적으로 한 4일 걸려요. 결혼하는 데까지. 4일 걸린다고? 네, 4일.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출국해서? 업체들이 출국해서. 와.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가는 거예요. 일단 베트남 가서 업체가 나와가지고 한 명씩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막 한국 남성 한 명이 앉혀 있고 막 한 7, 8명의 여성이 이렇게 앉혀 놓은 다음에 이렇게 고르는 건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7명 중에 너 괜찮네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유튜브에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죠. 뭐가 달라? 그래서 이제 문제적인데 하여튼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약간 편법적으로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한 명씩. 마치 면접 보듯이. 그래서 한 명 들어와서 뭐 얘기 좀 10분 나눠보고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다음 여성 와서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10명, 20명, 뭐 30명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바로 이제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처갓집 가서 부모님 인사드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고 3일 만에. 네, 베트남에서 그 결혼 도장을 찍고 그 결혼하고 나서 귀국을 해요. 결혼을 남성. 거기서 하고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고 귀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들어오려면은 뭐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통과를 해야 된대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6개월 정도 걸린대요, 통상. 그래서 들어오면 6개월 뒤에 만약에 그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결혼하면은 그렇게 된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해요? 그건 좀 이상하다. 그죠? 결혼을 했는데. 원래 귀화하려면은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대요. 왜 있는지 그래요? 모르겠지만. 네, 그거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보통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이제 혼인 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3, 4일 만에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래서- 뭐 나의 그 무슨 그런 영화 있었잖아. 그런 영화 있었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나의 결혼 무슨 되게 유명한 영화.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도 핵심이 거의 사람 뭐 나의 동등한 반려자를 구한다든지 뭐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서 어떤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상품을 구해오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7월 초에 있었던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처럼 정말 그때 거의 뭐 물건 짝 때리듯이 때리잖아요, 그냥 사람을. 그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광고들이 국적 결혼 업체 광고들이 이걸 되게 굉장히 부추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약간 여성을 상품화하면서 상품처럼 내가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듯이. 그래서 이 문제 발언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떤 결혼 업체가 올린 인터뷰 영상인데 이거는 국제 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이 막 나와가지고 국제 결혼 좋은 점 뭔지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보잖아요. 뭐가 좋은데 뭐가 좋으냐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국 남성이 한국에선 내가 고를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고를 수 있잖아요. 자신의 스타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베트남 여성 내가 고를 수 있다라고 이미 국제 결혼한 남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결혼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인 거죠. 네. 아니 근데 사람이 참 가치관이 참 많이 다르긴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그게 좀 어려운 부분. 이건. 근데 저는 여기 우리 댓글에 굉장히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결혼 못하게 해야 되느냐? 국제 결혼 못하게 해야 되느냐? 이 분들은 그러면 한국에서 결혼 못하신다. 그러니 국제 결혼 허용해라라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국제 결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인권 측면에서의 고려가 오히려 더 많이 돼야 된다. 이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신부를 내가 이제 외국인 신부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약간 뭐랄까 반인권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서 고른다거나 또는 이렇게 사람을 상품처럼 막 이렇게 전시해 놓고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약간 현실적으로 이게 되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왜 우리 사회에서는 왜 결혼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뭐 우리나라 업체들 봐도 국내 결혼 서로 막 이렇게 막 뭐 등급을 따진다거나 뭐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듀오나 이런 데서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잖아. 사람을 나열해 놓진 않죠. 거기서 막 한국인 여성이 쫙 나열돼 있어가지고 내가 듀오에 등록했다고 해서 내 내용이 막 오픈되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뭐 만약에 베트남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그 여성분이 선택할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거절할 권리가 없다. 거절하거나 뭐 그러니까 업체들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베트남 여성. 근데 사실 이게 사회적이고 뭐 이런 경제적인 영향도 분명히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보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베트남 여성들이 저는 나이 50까지 괜찮아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난 아버지보다 젊으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 막 내가 정말 50살까지 괜찮아서 20살, 21살 여성분이 얘기할까 과연.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왜냐면 베트남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가족들도 힘드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꿈을 안고 한국으로 결혼 이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런 가정에서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면 막 그런 우리가 얼마 전에 목격했듯이 그런 가정폭력 사건에서 휘말려 있고
그런 네. 문제를 다분히 안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줄여가면서 좀 건강한 결혼 위주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적어도 이런 광고 자체는 좀 문제다 이렇게 나열하지는 말자.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국제결혼업체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누구나 진짜 초등학생이든 뭐 중학생이든 누구나 가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게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부정적인 하는 거죠. 인식은 끼치죠. 이거 자체가 인권 침해라니까요. 그쵸. 지금의 이런 행위 그죠. 자체가 이거를 나는 하나하나 안 열어봐도 그냥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이 저기만 영상만 봐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질문하시는 이 아저씨들 이 업자 사장님이 질문해요? 사장님 보통 질문하죠. 근데 이 아저씨들 진짜 개념이 없어. 불인 진짜. 질문들 많이 하죠. 빠른 진짜. 질문들 많이 하고. 진짜 요즘 애들이 말하는 빠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말한 것들은 그러니까 빠은 수준의 아까 얘기들이잖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해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발언 내용들을 좀 몇 개 더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 상정하는 여성상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뭐 그리고 집에서 집안일 잘하고 이런 여성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 여성들인 점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이것도 똑같이 국제 결혼을 한 한국 남성이 국제 결혼이 좋은 점이 뭔지를 막 얘기해 주는 영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국제 결혼을 한 한국 남성이 제 양말까지 신겨줘요. 솔직히 한국 여자 결혼했을 때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제 동생도 여동생도 있고 한데 솔직히 그 이상으로 가분하게 내조를 잘해요. 진짜 짜증난다. 무슨 양말을 신겨달래.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중개업자가 요리도 잘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남성이 요리? 된장찌개 잘해요. 이러면서 요즘에 결혼하신 한국 여자들도 단언컨대 70-80%는 밥도 할 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뭐 이런 얘기. 왜 읽고 있는 거야 이거.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상을 가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우리 베트남 여성들은 너무 부적절하네. 한국 여성들과는 다르게 내조를 잘하고 양말도 신겨주고 된장찌개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잖아. 막 이런가 보다. 이걸 내가 돈 주고 내가 돈을 내고 결혼하면 이런 걸 대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근데 네. 우리 그 지난번에 MBC 보도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탈북민 여성들 하고 한국 남성하고 결혼시켜주는 그런 중개업자들도 있어요. 탈북 여성을.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홍보 영상을 MBC에서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MBC가 이게 전혀 문제 없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상화되기 이전 MBC죠. 정상화죠. 네, 이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다 보여줬어. 근데 거기에서 북한 여성들은 순결 의식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다 처녀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북한은 엄청 순종적이다. 북한 여성은 그러면서 아프네. 지금 이 베트남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북한 여성이 신부감으로 굉장히 좋다. 남한 여성들은 정말 좀 대바라졌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내용이 그 홍보물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000년도에 지금 세상에. 근데 더 웃긴 건 그 보도에 아까 제가 말한 MBC 보도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렇게 홍보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사기꾼이다. 그쵸. 이런 내용의 보도인 누가 다 거예요. 순종적으로 살아요. 그게 불만 보도야.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근데 뭐 그게 그러는데. 북한 여성이 사기를 친 거냐고. 그 중개업자가 업자가 사기를 친 거지.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 이래놓고 베트남 여성이 막 음식 못해, 뭐 잘 못해, 순종적이지 않아,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태클을 걸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러고 막 때리고. 그래서 그건 특히는 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 잘못한 거라는 거지. 애초에. 다 그래요. 또 다른 영상에서도 결혼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 앞에 앉혀놓고 성격도 온순하고 착한 것 같다. 굉장히 다소곳하고 인상도 상당히 괜찮고 성격도 좀 부틴성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마음이 있으시면 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지?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다른 건데. 그러니까요. 그 나라 사람이라고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건 사실은 편견이잖아요. 사실과도 다르고. 네. 어. 이렇게 광고를 그러면 하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나도 알아, 나를 진짜. 모르겠는데. 내가 순종적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솔직히. 사람이, 그리고 예. 참아도
참는 거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순종적인 사람이고 성격을 워낙 어떻게 압니까? 유순한 사람도 화가 날 수 있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 다른 이런 거고. 식의 표현을 왜 남한테 그렇게 낙인을 찍고 오히려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을 텐데. 네, 자기들 어떡해. 마음대로 사람을 아, 아이 진짜. 자, 더 하나부터- 열받는 얘기 좀 아니 해봅시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적절해서 좀 불편하네요. 되게.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뭐라 가냐면 이제 중개업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주 여성에게.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여성이 일하면서 신랑을 돕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자막에 와우 착하다 막 이렇게 문구가 떠요. 그러면서 막 박수 소리가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그런 영상을 있다고? 영상 캡처까지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거는 좀 사기 수준 아닌가요? 거의 사기죠. 어. 왜냐면 실제로 이런 여성이 내가 보기엔 없을 거예요. 일하면서 신랑 한국에 와서 살다 보면 그리고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 뭐 만약에 50년 그걸 아저씨가 지금 베트남에서는 막 99년생이 이게 이제 갓 정년기고 95년생만 해도 늙었다고 지금 그런다며. 그러면 그런 분이랑 막 결혼해서 20살 차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얼마나 또 이런 마음이 영상들은 정말. 또 약간 미끼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뚜껑을 제가- 열어봤는데 이분들은 다 그쵸. 이미 다 안 계시다.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결혼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일단 와서 보라고 와봐야 중고차 매물 사기 맞아 같은 거요. 그런 거지. 허위 매물 같이. 굉장히 아, 좋은 너무 심하잖아. 그럴 수 있는 완전 거지. 물건 진짜 정말 이거 우리가 중고차 다 대여서 확인해 하네. 보면 그런 식으로까지 만약에 접근하면 진짜 사기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실제로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제 항의 전화 받으면서 어떤 걸 많이 항의 전화 항의하시냐면 왔어요? 내가 사기 당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국제 결혼업체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런 것 좀 기사를 써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영상을 보고 프로필을 보고 갔는데 실제로 가니까 다른 사람이었다. 그치. 왜냐면 그분은 시집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한 발 늦었다. 아, 진짜 그렇게 문제네.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한 그 여성을 대체 어떻게 대할까라는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거죠. 이게. 진짜 끔찍하다. 또 뭐 이건 인터넷에서 썼던 뭐 기사에서 났던 건데 여러 명 보잖아요. 한 100명 정도 보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을 봐요?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좀 왕이야? 지가? 기억이 날까? 그래서 한 집안에 막 옛날 무슨 중세시대 술탄이야 지가? 뭐야? 그 한 집안에 뭐 첫째도 보고 넷째도 보고 우리 같이 본 경우도 있었대요. 어머. 그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명 봤는데 그 안에 그지 한 집 딸을 한 집안에 갖다는 거잖아. 두 명의 여성분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끔찍한 현실이다 진짜. 사실 그분들은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나라보다 그 경제 아니 후진국이라고 봐야 됐으면 뭐 후진국이니까 오고 싶지 않아도 사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마치 왕에게 간택당하는 현실이 진짜 사람처럼. 그러네요. 참혹하네요,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냥 마지막 결론을 좀 내봅시다. 일단은 결혼 이주를 우리가 그러니까 국제 결혼 하지 말라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한 나의 결혼 원정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생각 안 나십니까? 굉장히 재미있다고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무슨 저기 수혜 씨랑 네네 수혜 씨하고 해서 그분은 이제 고려인인 것으로 나오고 러시아에 가서 우즈베키스탄 신부를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뭐 어쩌고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 굉장히 그냥 훈훈한 그런 느낌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물론 그 영화도 되게 그 당시에 많은 그 단체에서는 불편하다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썸 타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와서 이주 노동자가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다가 한국인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이주 여성이라는 그 자체는 얼마든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뭐 남성이 서로 그럴 수도 있고, 남녀의 결혼은 국제적으로 이제는 완전 자유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약간 상품 매매처럼 또는 인신 매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루어져선 절대 안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 와서 살 때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자주 가정 폭력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작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 이주민의 안전
재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 조사를 했다는데요. 요 결과 좀 알려주세요. 이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 920명을 상대로 가정 폭력을 경험했냐고 물어봤더니 387명, 42.1%가 난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뭐 이 중에서 뭐 314명은 욕설을 들었다. 또 263명은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 뭐 전체 이주 여성이 물어본 게 아니라 한 920명 정도 이게만 물어봤기 때문에 뭐 정말 이거에 따르면은 10명 중 4명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거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폭행을 당하다가 이제 살해당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이주 여성 인권 센터에 따르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남편이나 그 가족에 의해 살해된 이주 여성이 총 21명 정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큰일이네 진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네. 사실 여성가족부가 이게 사실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결혼 중개업자는 거짓 과장되거나 뭐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게 뭐 영업정지, 폐쇄 조치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모니터를 해서 저희도 모니터한 것들을 이제 보내드릴 거지만 네. 그런 걸 봐서 좀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 근데 유튜버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쵸, 아무리 제일 생각해봐도. 사실 네이버 예전엔 네이버 카페 막 이런 거 심했지만 나름의 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뭐 거의 그런 움직임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보고서를 가지고 좀 토대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체계를 좀 갖추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처음부터 막 영업정지 폐쇄 조치 이렇게까지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떤 건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분명 왜냐하면 지금 위에 있는 말은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 인권 침해가 우려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에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우리 기준에는 지금 올린 게 다 그런 내용이야. 다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정말 여가부가 정확하게 이 어떠한 기준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정해서 줘야 돼. 이 법만 가지고 이 법 조항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100% 다 이거는 폐쇄 조치해야 되는 수준이고. 처장님이 여가부 장관이면 이건 다 깜빡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또 그렇게 하면 욕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도 기간 같은 걸 주면서 이건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주고 이 우리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뭔가 그런 조치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어찌 됐던 굉장히 이제 국제 결혼하고 싶어 하면 여기서 쳐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나의 마인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제 결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삶이 진짜 아까 우리 계속 말하는 것처럼 여자를 사와서 그렇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사서 그런 사는 수준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거는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국제전 국내던 인신매매.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무슨 하인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뭐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보고서 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모니터하느라고 힘든 거 많이 받겠다. 네네. 그런 약간 국물 계속 먹고 있죠. 정말 불편한 그 분노 조절 장애 일어나는 그런 내용을 계속 보시느라. 인턴 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네네. 많죠. 또 여성분들이. 고생하셨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미령 곰탱님께서 네.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외신이라면 무조건 인용하는 그런 멍멍이 같은 버릇은 언제쯤 끝일까요? 멍멍이는 정말 좋은 애들입니다. 멍멍이를 비교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한국사를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건가요? 사료도 사료 비판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자료가 진짜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본 다음에 교과서에 싣는가 언론에 발표하든가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기초적인 것들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빨간 머리엔 박진성 활동가님 노래 부르실 때 신기했어요. 아 노래도 불렀어요. 이제? 그대 이름은 장미 개사에서 그대 이름은 논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지를 그런 것도 않아가지고. 신기했어요. 진성 씨가 노래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네. 네. 자 투어이브 박미정님 일이 바빠서 몰아서 듣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민원연 모든 분들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진짜 덥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저는 사실은 휴가를 가려고 오늘 그랬었는데 오늘 못 갔네요. 그러니 이제 또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빨리.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진실님께서 조선 찌라시나 모든 수구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망해야 좋은 걸까?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걸까? 가끔 생각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굴복하기를 바라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처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며 텔레비조선이나 튀는 Y나 아베 장학생 인증을 적극 쌓아가는 중으로 보이네요라고 하셨어요. 네. 아 러브가 필요한 민원연 하셨습니다. 한국 신뢰도 이 언론이라는 YTN의 보도마저 저 모양이니 찌찌 기회가 된다면 일본에서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일본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향 조정한 방사능 허용 기준값이 왜 우리나라에서도 통용되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네. TV조선의 한국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선 YTN 연합 기레기들 현재 한국의 모든 기레기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3대 적폐 중 하나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네. 최철우님, 저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자주 나와도 괜찮습니다. 유치원생이 우선이죠.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부터 보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민원연 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좀 미리미리 녹음해놓고 어떻게 휴가를 갈 수 있는 짱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오늘도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제나 시민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시민을 위해 하는 언론 함부로 왜곡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 민원연 회원가입으로